자, 그러면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 또 나눠봐야죠.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뭐 그런 안녕하십니까. 정도 가지고 이렇게 빵 터지고. 네. 자, 예. 내용으로 들어가죠. 네네. 네, 일단 뭐 증시 관련해 가지고서 제일 처음으로 봐야 되는 거는 금융 안정 쪽인 것 같습니다. 계속 네. 해가지고서요. 그래서 금융 안정하고 그다음에 지난 주에는 미국의 몇몇 은행들이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거까지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뭐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준을 통해서 급전을 빼다 쓰는 그 은행들의 창구가 있습니다. 재할인 창구하고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BTFP가 있는데 요 금액이 지난주에도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가지고서 급전을 빼다 쓰는 거는 금액이 줄고 있다. 그 다음에 국외로 봐서도 연준에서 그 해외 중앙은행들에게 소위 말해 통화 스와프라고 하죠. 그게 상시로 열려 있는 데가 있고 또 아닌 데들은 국채를 가져와서 담보로 달러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게 피마라고 합니다. 네. 그 금액들이 다들 또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금융 안정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은행에서 뭐 뱅크런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혹여나 대출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대출 쪽에서 신용 경색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형 은행하고 소형 은행하고에서의 또 격차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세 가지가 크게 있으신데요. 우선 보시면은 미국 전체 국내 은행들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4월 5일자 기준으로 봐서는 그 전주 대비해서 대출이나 예금이 모두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SA는 그 계절 조정치 반영 후고요. N은 이제 넌이 붙어 갖고서 계절 조정치 반영 전인데 요걸 가지고 온 거는 이제 미국은 자료 같은 걸 만들 때 계절 조정치를 많이 넣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자금 흐름도 뭐 세금 내야 되는 시즌이다. 그럼 그때마다 이제 그러니까 원 데이터는 계절 조정치 반영 전이 맞고요. 근데 그런 이제 특수한 수요들이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부분들 조정해줘서 반영하는 게 계절 조정치 반영 후인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두 개 다리 봐야 됩니다.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는요. 그랬을 때에 어쨌든 금액이 보시면 많이 나가다가 줄다가 이젠 증가까지. 근데 대형하고 소형은행이 다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소형은행에도 이제는 예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 다행히도 안정세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에 뭐 무슨 카톡으로 막 이렇게 뭐 돌던데 어디 은행 뭐 저축은행 어디 그것 때문에 또 건프로가 한마디 했지. 이거 큰일 납니다. 네. 대형 저축은행 두 군데 뱅크런 난다. 뭐 그런 거 있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건 루머지 루머 완전. 그래서 했대 그랬더니 횡설수설하고 뭐 그랬다는 거야. 뭐 뭐 특별한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런 걸. 하여튼 근데 그런 위험들은 우리가 막 걱정했던 그런 위험들은 지금 많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금융 안정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연준이라는 존재는 최종 대부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서 은행 시스템을 보호해주는 존재이고 그 바로 앞단에가 누가 있냐면 미국의 경우는 연방주택대부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이 돈이 좀 필요하면 여기에 가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연방주택대부은행에서 채권 순발행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를 바탕으로 은행들에게 자금을 빌려줬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 금액이 역시나 처음에 그 SVB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급증을 했다가 이제는 뭐 순으로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또 이 부분에서도 안정을 찾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누적적으로 보시면은 드라마틱합니다. 이게 실리콘밸리 터지고서 확 올라갔다가 이제는 요 잔액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국면에 나타내고 있고요. 확 올라간 게 실리콘밸리 터질 때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가 3월 초중순 때에 그때는 정말로 이제 돈이 많이들 다들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별로 안 준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피크 더 때 늘지 않은 대비해서 거지. 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 숫자도 보시면은 이것도 아직까지도 원래는 이 자금이 거의 없었거든요. 급전에 빼다 쓰는 게. 근데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완전 안심할 때는 아닌데 다행히 문제의 그런 피크는 지나가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금이 빠져나가면은 그 대체로
머니마켓 펀드 MMF로 돈이 많이 네네. 간다라고도 또 우려들을 하시는데 그 MMF로 가고 있는 거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한 이후부터는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사태가 터진 이후에는 네. 주간 기준으로 1,000억 달러씩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난주에는 500억 달러, 지난주는 300억 달러로 MMF로 가는 자금의 속도도 늘고는 있지만 네. 이제는 좀 많이 감속이 일어났다. 그래서 조금씩 다들 개선이 계속해서 네. 나타나고 있다. 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은행 실적까지도 보시면은 이게 좀 네네. 총체적으로 보이실 텐데 네. 미국 은행 지금 JP 모건, 시티, 웰스파고, PNC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금융 안정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은행 실적을 보아도 4개 은행이 전부 다 우려를 했었는데 이제 실적 자체는 다 잘 나왔습니다. 네. 뭐 8에서 20% 정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거는 대형 은행들은 그럼 진짜 예금 추이가 괜찮을까? 근데 일단 지난 1분기요. 기준으로 보시면은 작년 12월이랑 올해 3월 말을 대비를 하면 당초에 원래 나와 있는 그 연준 자료를 보아도 미국 대형은행 이제 상위 25개 은행들의 예금이 4,591억 달러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금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네. 근데 전 분기 대비해서 2.8%가 줄었으니 이보다 적게 줄었으면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은행, 네네. 이보다 많이 줄었으면 상대적으로 조금 비우량한 은행 이렇게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JP 모건이 최대 승자입니다. JP 모건은 야. 1.6%가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가이던스까지 상향을 시켜버렸거든요. 이번에 그 실적 발표에서요. 그 다음에 PNC가 소폭 증가, 그래서 굉장히 선방을 했고요. 웨스파고나 시티 같은 경우에는 1.5%, 2.6% 감소가 나타나서 PNC는 큰 은행이에요? 커요. 여기도, 네. 저게 이제 P가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네. 피츠버그를 뜻하는 거죠. 피츠버그 베이스에서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이쪽에서 상업은행으로 성장한다는데 PNC가 원래 네네. 지역에서 성장했는데 굉장히 건실하게. 근데 PNC 파크가 있잖아요. 뭐예요? 파크? 피츠버그 그 야구팀 있잖아. 아. 야구팀 그 홈그라운드 아마 PNC 파크일 거야. 아 그래요? 그 은행이 이제 거의 뭐 큰 스폰서로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요 PNC도 상위 25위 안에 들어가는 네네. 대형 은행인데 뭐 예금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됐던 게 자기 자본 대비해서 채권 관련해서 손실이 많다, 미실현 손실이 많다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채권들 금액이 어떠냐라고 봤었을 때 매도 가는 금융자산하고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합산해서 보게 되면 전분기 대비해서 JP모건, 시티, PNC는 감소를 했고요. 웨스파고는 소폭 증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뭐 이 정도도 저는 뭐 좀 안정적인 모습이지 네네네. 않나이고요. 그리고 매도가는 특히 그 중에서도 금융자산 내에 미실현 손실액은 어떻게 변했을까? 왜냐하면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 1분기 말에는 금리가 좀 내려갔으니까는 이게 감소하지 않았겠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자료가 분기 보고서가 완전히 기업들이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이번에는 PNC만 정확하게 금액을 말해줬는데 전분기 44억 달러에서 이번에 38억 달러로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은행들은 저희가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게 요 금액의 변화가 결국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이게. 근데 JP 모건 그다음에 시티, 웨스파고 전부 다 전분기 대비해서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17%, 3%, 6% 네네. 감소가 있었습니다. 아니 매도 가능 금융자산 미실현 손실 변화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매우 어렵다. 예.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매도 가는 금융자산이가 뭐냐? 예? 이게 이 채권을 샀을 때 두 가지 계정 처리한다니까. 하나는 만기 보유 증권, 네. 하나는 매도 가능 증권. 네. 그러니까 만기 보유로 하는 거는 내가 이거 평가손이든 평가이익이든 반영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내가 10년 만기 국채 샀잖아. 끝까지 갖고 갈 거니까. 끝까지 이건 갖고 지금 가. 가격 변화 얼마 그 있죠, 사이에서 상관없다. 국채가 망하냐? 그 사이에서 가격 변화. 네네네네. I don't care. 근데 매도 가능은 손실 나도 반영하고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요게 우리 4년 전의 모습이었거든. 이건 4년 전이 아니라 지금도 너무 어려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제 채권 중에 끝까지 갖고 가려는 가격 변동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채권 중에 팔 수 있는 애들은 가격 변동이 있으면 얘는 손실 처리한다 이거죠. 그 계정 처리를 따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앞서 다른 하나의 종류인 이제 만기 보유
경우에 미실현 손실 변화액이 어떠냐 하면 역시나 이제 PNC는 자료가 나왔는데 49억 달러에서 35억 달러 감소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제일 이제 눈여겨봤던 게 SVB 경우에 이 만기 보유 금융자산 관련해서 미실현 손실액이 자기 자본하고 비교를 해보니 무려 97%나 되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상 자기 자본이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였는데 네. 같은 기준으로 PNC를 보게 되면 전분기에는 이게 11%였거든요. 근데 이번 기준으로 보면 7%로 감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뭐 재할인 창구나 BTFP 요걸 사용했다라고 하면 급전이 필요한 은행이란 뜻이 되는데 요 4개 은행은 그런 게 안 나왔었고요. 네. 그러면 요 앞단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앞서도 보여드린 연방주택대부은행에서 대출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요 금액은 4개 은행이 다 있습니다. 금액이 좀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 웰스파고 PNC는 정확히 금액을 발표를 추이를 했는데 두 군데 다 줄어드는 걸로 그래서 자금 사정이 좀 나아지고 있는 걸로 둘 다 나왔고요. JP모건 시티는 뭐 금액이 이게 분기 보고서 나와봐야 알겠는데 사실 지금 JP는 너무 상황이 좋기 때문에 뭐 금액 요거 대출 관련해서 특별함은 없을 것 같고 시티도 네네.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은행 실적까지 봤었을 때에도 미국 쪽에서 금융 쪽에서 일단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이고요. 다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사고를 쳤을 것만 같은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나 네네네. 요런 데들이 찰스 슈왑 요런 데가 중요한데 그게 나왔을 때 이제 자료를 더 뭐 요거 좀 리뷰를 해가지고서 네네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금융 요쪽발 위기는 조금 진정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큰 축이 물가입니다. 물가. 지난주 특히나 물가가 이것저것 많이 나왔는데요. 네. 저는 계속해서 물가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로 보고 있고요. 음. 주요한 것들 말씀드리면은 물가 제일 크게 이제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에는 ISM 제조 PMI 지불 가격이 6개월 후행을 합니다. 그 이제 관계성이 굉장히 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개연성이 더 있지 않느냐 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몇 달간은 예상보다 덜 떨어졌죠, 계속. 지금 이제 2월에 나올 때는 숫자가 그랬는데요. 3월, 4월 숫자들은 예상보다 더 떨어지고 더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물가 구성 기록 요소 공백이 크네요. 아니 지난 작년부터 네. 계속 예상보다 좀 덜 떨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장 예상보단 3월가 1% 떨어진대. 3월에 그게 최근에 나왔어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렇지. 지난주 건 제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몰라요. 지난주는 많이 떨어졌군요. 네, 예상보다 좀 더 떨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물가를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네. 상품 물가, 그다음 다른 하나는 주거비, 다른 하나는 마지막은 서비스 관련일 텐데 이제 상품 관련해 가지고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은 미국의 수입 물가일 텐데요.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다 보니 요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요것도 이제 3개월 시차를 둔 것인데 중국 생산자 물가 계속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서 네. 미국 수입 물가 지금 마이너스로 확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물가 안정에 또 요것도 시차를 두고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소비 물가는 어쨌든 중국 생산자 물가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니까. 네, 상품 쪽은 그렇다라고 네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주거비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워낙에나 선행 지표인데 이렇게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거비도 시간의 문제이지 네네. 상반기 내로는 이게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 내로.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근원 물가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하는데 사실 근원 물가에서 가장 큰 부분은 주거비인데 이 주거비가 계속해서 전년 동기비 상승폭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인데 이 선행 지표가 너무나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이고요. 요 구성 요소 중 마지막이 근원 CPI 이제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그 서비스 물가 관련된 것들은 인건비하고 관련이 깊을 것이고 그랬을 때 구인 공고 열려 있는 것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실업자끼리 경쟁을 하니 인건비 상승률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네네. 실제로도 이게 6개월 시차를 두고 보면은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도 결국 근원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에 최근에 가지시는 제가 볼 때에는 그 우려라고 할까요? 물가 쪽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유가가 올라가는데 괜찮느냐. 다른 하나는 작년에 마이너스 기여를 좀 많이 했던 중고차가 요즘 가격이 올라간다던데 괜찮은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중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앞으로 내려오게 될 주거비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게 34%가 넘고요. 저는 식품도 빠르게 내려올 것 같은데 이게 13%가 넘습니다. 근데 그 유가 관련해서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가솔린의 경우에는 물가 내에서 3.5% 정도 차지하고요. 네. 중고차는 2.7%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거하고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해보면 너무 비중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우리가 한번 산수를 해보면 가솔린 가격의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에서 반영되는 가솔린 가격하고 EIA에서 발표하는 가솔린 가격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CPI에 반영되는 가솔린 가격이 EIA 대비해서 덜 올랐거든요. 근데 요거에 따라잡는다라고 보고 네. 추가로 가격도 또 10%더 오른다 보면 물가에 절대적으로 0.5% 추가 상승을 이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유가 90불 정도를 가정을 이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고차의 경우에는 메나임 지수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요 대비해서 CPI 내 중고차는 1% 오른 대신에 메나임에서 중고차는 메나임 지수는 9.4% 올랐거든요. 그럼 역시나 요 차에 따라잡고 10%더 오른다 보면 비중 고려 시 0.49% 오르게 됩니다. 둘을 합치면 1% 조금 더 되는데 만약 식품 주거비 상승률이 5%만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무려 2.4%가 하락을 해서 이 정도 1.35% 그러면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5%니까 거기에서 1.35 빼주면은 3%대 물가로 저는 연말에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마이너스 될 게 더 많다 이고 앞서 말씀드린 식품이 왜 떨어질 걸로 보느냐 하는 거는요. 미국에서 식품 물가라는 거는 북미 비료 가격 추이하고 연관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비료 이제 그 자급자족을 하다 보니까는 네. 식품 만들 때에 가장 크게 비용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비료거든요. 그래서 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비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식품 가격도 떨어지고.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 관련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네. 작년엔 참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얘기가 없느냐라고 할 때 올해 연초에 비중 CPI 내에서 조절이 한번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크게 감소한 게 중고차입니다. 작년에는 4.14%였어요 비중이. 네. 근데 올해는 2.66%로 줄었거든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줄었다가 첫째고요.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오를 때는 복합적이었습니다. 뭐냐하면 팬데믹 때문에 이제는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그 다음에 공급망 교란이 있으니 신차 받으려면은 재고도 없고 너무 오래 걸리고 가격을 올려 나갔죠. 실제로 차량 재고가 엄청나게 줄었었습니다. 코로나 맞습니다. 때. 예. 근데 이게 이제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차 가격 보시면 계속 올려가던 게 지금은 좀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보합을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실제 이 눈에 보이는 가격이 아니라 사러 가보면 딜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 그것도 재고가 없으니까 엄청 줄었었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여기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봤었을 때에 중고차 시장이 작년 재작년처럼 올라가기에는 신차 시장이 좀 달라지고 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야, 신차는 진짜 좋았었네. 엄청나게 좋았었습니다. 엄청 좋았었네. 사실 그래서 현대차 네. 그룹이 그때 주가가 훨씬 더 좋았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전기차 이전 때문에 그 맞습니다. 광고 잡힌 건가? 예, 그래서 계속 뭐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못 간 게 너무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비, 식품 이게 이제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은데 걔네들은 이제 떨어졌거나 떨어질 게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고 네, 네. 중고차는 뭐 약간 올라갈 수도 있으나 비중도 일단 줄어들었고 그리고 중고차에도 역시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갈 것보다는 조금 떨어질 만한 요소들도 충분히 좀 보인다. 아니 신차 가격을 네, 내리고 있잖아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중고차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가 최근에 말씀하시는데 유가 영향 제일 많이 받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 단기거든요. 최근에 이 숫자들이 급등을 하면서 물가가 어떻게 하느냐 또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요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딱 1년 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네. 물가가 팍 튈 때.
그때는 전쟁 때문에 유가가 갑자기 120불로 치솟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수출이 안 된다 그래서 유종 간에도 불균형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가격이 차별화되게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이것 또한 물가에 안 좋았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뭐 5배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안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오펙에서 감산한다고 얘기를 해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이 곡창지대다 보니 곡물 가격도 급등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은 없다. 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또 봉쇄를 하면서 해상 항공 운임이 지금보다 4-5배 높았습니다. 상해 미국 서부 라인이 5,000불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그 1,000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다음에 그때는 기준금리가 놀랍게도 제로였습니다. 금리 아직 안 올렸을 때고 지금은 4.75를 올렸다라는 거여서 수요에도 분명 영향이 있습니다. 인플레가 계속 오기는요. 네. 그리고 그때는 QE 중이었고요. QT를 시작한 거는 6월부터입니다. 22년 6월. 그래서 지금은 반대로 QT 중이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도 다르다. 이고 당시엔 상해 대봉쇄가 있었는데 이제는 위드 코로나다. 그리고 당시에는 고용 시장도 굉장히 타이트했습니다. 실업자 대비 구인 배율이 무려 2배나 됐지만 지금은 좀 내려왔고 향후에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선행 데이터들이. 평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당시엔 5%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월간 고용 순정도 50만 명대에서 지금은 20만 명대. 이고 집값도 그때 당시엔 계속 상승 중이었는데 지금은 전월 대비로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심리가 다시 이게 오펙으로 인해서 불붙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지금 뭐 기름값 때문에 또 물가 다시 이제 불붙는 거 아니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정광훈 대표님은 그보다는 물가는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 그래서 시장을 강세로 보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작년 말부터. 네. 네. 작년 말에 뭐라고 표현했더라. 뭐 있는 거 다 해가지고 사라고. 이게 그냥 좋게 본다라고만 네, 그런 식으로 소심하게 대출 받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있는 거 다. 있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장세가 실적 장세로 넘어가줘야 큰 장이 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적 장세의 기미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그런 증시 순환론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과거 투자자가 우라가미 군요인데 네네. 사실 우라가미 군요의 이 순환론이라는 거는 재고 조정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요 보시면 금융장세 끝나고 제품 재고로 이제는 보충을 하기 시작한다 할 때가 그 뒤에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시기가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미국에 이제 지난주에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 재고 증가율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월마트도 그렇고 다들 재고 조정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고가 실제로 조정이 일어나고 있고 그럼 얼마나 재고가 조정이 되었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미국의 기업 재고를 인플레이션을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92년에서 2019년까지 코로나 전까지의 미국의 재고 증가 장기 추세선을 인위적으로 그 뒤에는 그 비율대로 증가할 거라고 봐서 이어주게 되면 코로나 때 재고가 많이 줄었었어요. 과소 재고. 이제 우려를 하니까 아무도 재고를 안 가지려고 했죠.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근데 경기가 나아진다 싶으니 갑자기 재고 주문 막 늘어나니 이때 실적 장세 강하게 왔거든요. 네. 근데 너무 쌓다 보니 과잉 재고가 돼버려서 이제는 실적이 안 좋아져 버렸습니다. 과잉 재고 이거 악성 재고 될까봐 할인 판매를 하다 보니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내려와서 드디어 장기 추세선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점을 생각을 하면 네. 지금부터는 앞단의 경기가 조금만 회복이 되면 다시금 재고를 쌓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할인 판매를 할 필요가 없어도 되는 수준으로는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실적 장세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은 이제 다져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여기까지만. 자, 우리 86번가 정광우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